페이지 14페이지 거래라고 나옵니다. 거래. 보이십니까? 자, 거래다 이랬는데 거래의 한번 읽어볼까요? 거래가 뭡니까? 이랬어요. 회사의 거래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거래 여부의 판단은 장부 기록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무슨 말이냐? 거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어떤 우리 회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사에 뭐 해야 된다? 기록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거래가 있어야지만 이 거래들을 남겨둘 수 있겠죠.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남겨두는 건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분개라 했어요. 분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라는 것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현상, 증감 변화가 있는 모든 현상을 뭐라 부른다? 거래라 부른다. 그러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없으면 거래가 아니란 얘기겠죠. 거래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저는 뭐 생각하면 거래라 그러면 뭐 생각나십니까? 거래.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생각 나시죠? 저는 어릴 때 느와르, 홍콩 느와르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거래라 하면 그 박스 생각나요. 007 박스, 007 가방. 안에 밀가루 들어고 한쪽에는 뭐 돈다발 들어봤고 이런 거만 생각나는데 이거 우리가 회계사에서 거래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 이런 걸 한다? 거래를 한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도 거래로 보냐는 거예요. 주문한 거. 주문이 무슨 말이에요? 뭐 물건 갖다 달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물건 10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전화상으로 주문했는데 지금 그 물건이 도착했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를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는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거. 약속도 비슷한 내용이죠. 자, 내가 뭐 하기로 합시다 해서 약속했어요. 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 복사하고 다 해갖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다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다 없다? 없다. 내 재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역시 거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담보의 제공. 1,000원만 빌려줘요. 1,000원만 빌려줘요. 모른 척하지 말고 1,000원만 빌려줘요. 내가 네 못 믿고 이런 눈빛. 그래서 제가 주말에 샀습니다. 전화기를. 주말에 새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주말에 산 전화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원 안 갚으면 이 휴대폰 팔아서 1,000원은 더 나갈 거니까. 이게 뭐라고요? 담보의 제공.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내 손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거래 아닙니까? 사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죠.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의 제공도 회계상 거래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뭐였냐? 채용. 채용이 무슨 말이에요? 직원을 월 급여 얼마 주기라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원을 뽑았다 해서 이 직원은 물건 아니죠. 근데 직원을 뽑았다 해서 이 월급 언제 줘요? 일 다 시키고 주자는 거, 후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이 줄어들고 증가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채용도 회계상 걸어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또 뭐 있나요? 주문이나 약속, 담보의 제공, 채용,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계약. 계약도 비싼 내용이죠. 계약도 어떻게 물건을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계약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금전의 대차,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상품을 사고 파는 거 당연히 회계상 거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회계상 거래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화재. 화재가 뭐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불났는데 내가 불하고 거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불하고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뭐 한다? 나의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도난, 분실. 도난당했어요. 분실했어요. 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도둑하고 거래했습니까? 도둑하고 거래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이 되면 내 자산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감소되더라. 이건 회계상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 되시겠나요? 또 뭐냐 하면 회계상 용어 중에 감가란 말이 있어요. 감가. 감가가 무슨 말일까요? 가치가 감소한다. 만약 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 차량 보면 처음 살 때는 3천만 원 샀어. 지금 팔려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뭐 100만 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케이스 뜯으면 준 거죠. 맞잖아요. 케이스 뜯으면 준 거야.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정가를 못 받습니다. 지금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나오는 신차들 중고차가 더 비싼 거 아세요?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쌉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 기아나 좀 이름 있는 차들 있죠. 그죠? 얘들 대기하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차 계약해놓으면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신차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 있죠. 그게 팔리는 가격 자체가 희한하게 가격이 더 높게 정말 웃기지. 감가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를 사용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면서 그 노후화돼서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 떨어지는 걸 한다. 감가라 얘기하는 감가. 또 뭐냐? 그래서 특이한 게 대손. 대손은 뭐냐면 자 앞으로 배울 건데요. 대손이란 것은 폐수 불능된 걸 대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친구가 연락이 안 돼. 1,000원 빌려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가 주위에 수소문 해보니까 친구가 미국에 이민 갔어요. 하면 나는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1,000원 받으러 미국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돈 떼먹기는 거지. 이 말 한다? 대손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도 뭐로 보겠다? 회계상의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거래의 판요소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해요. 거래의 판요소가 뭐냐 하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자 계정 2개. 위에 게 뭐예요? 재무상태표. 밑에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차별 뭐가 있더라? 자산. 대비 뭐 있어요?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 차별 뭐가 있습니까? 비용. 대비 뭐 있었어요? 수익. 요게 가장 기본이라 얘기했죠.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거래의 판요소라는 것은 차변요소와 대변요소 각각 4개씩 8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회계를 배운 사람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뭐 한다? 이력서를 내고 서류 면접에서 학교 가시면 뭐 한다고요? 면접을 보겠죠.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사 경제를 잘 물어보고요.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이 거래의 판요소입니다. 거래의 판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래 판요소는 차변과 대변요소 각각 4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래요. 자산은 원래 어느 면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차변 자산이 차변하면 자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현금의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다고.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 차변하면 증가되고 차변 자산이 대변하면 어떻게 된다? 자산의 감소, 줄어들더라는 얘기. 부채를 원래 어느 면에 써요? 부채를 원래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부채가 대변 옵니다. 그럼 대변은 뭐 한다고요? 부채의 증가. 대변에 있는 부채가 차변하면 부채의 감소가 돼요. 부채의 감소. 자본은 어느 면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대변 자본이 대변하면 자본이 뭐 된다? 증가. 대변인 자본이 차변하면 자본의 감소.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증가다 감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무슨 말씀이냐? 차별의 비용이 차별하면요. 비용의 발생이라 이게 발생. 비용이 발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럼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돈을 줌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요? 발생이라 불러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같은 납부하면 수도관리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돈을 줌으로 해서 생긴다 해서 말한다. 비용의 발생이라 얘기예요. 자, 대변 뭔다고요? 수익의 발생. 어떤 거래를 함으로 해서 수익이 새로 생긴다 해서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됐었냐? 거래의 10에서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종업원한테 급여를 줬어. 급여가 발생했어. 종업원한테 가서 급여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잘 있다, 잘 없다? 잘 없죠. 전기요금 주면 수도관리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 줬던 걸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8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살의 증가와 자살의 감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팔아먹으려고 물건을 즉 상품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상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래요. 그러면 상품을 내가 팔아먹는 물건이니까 상품입니다. 도수인쇄비 아닙니다. 팔아먹는 물건이니까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어. 그리고 내가 돈을 줬어요. 그럼 뭐 한다? 현금의 자산 감소하겠죠. 그런 거래.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안 줬어. 내일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얻는다고요? 상품의 자산은 증가하고 뭐 한다? 부채가 증가한 거죠. 이런 경우. 우리 집에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1,000만 원을 회사에 갖고 왔어요. 이걸 뭐 한다? 출자한다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출자해서 여기서 가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했어요. 4배는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1,000만 원 증가하는 거죠. 자, 길거리 걸어가다가 회사 입장에서 합시다. 웃기 말도 안 되지만 길거리 가다가 돈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빨리 주어야죠. 맞습니까? 그럼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4배는 뭐 하는 거예요? 자비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면 빨리 주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못해. 빨리 써야 누가 보기 전에 주는 돈은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원칙 있죠. 원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뭐가 줄어든다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이러한 거래들을 다 뭐라는 거 거래 파요소라고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래들을 거래의 판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14페이지 내용 보시면요. 세계사의 거래라고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으로서 상품의 매입과 매출, 그다음에 채권 채무의 증가와 감소, 금전의 수익과 지출, 수익과 비용의 발생, 화재, 분실, 도난, 감가, 대손 등이 포함된다 해놨고요. 그래서 거래를 볼 수 없는 거,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에 관련이 없는 발생으로서 주문 약속 계약, 담보의 제공, 종업원의 채용 등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 판을 설명해 놨습니까? 여러분 보고 거래 판소 이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자주 발생하는 거래라는 얘기고요. 연하게 되어 있는 거 점선 실선돼 있죠? 그것들은 잘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할 건데 거래의 종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의 종류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자, 교환 거래.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만 좀 할게요. 교환 거래라는 건 뭐냐? 교환 거래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에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중에서 뭐만 나온다? 차변 대변 요소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오면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그걸 뭐라 한다? 교환 거래라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뭐 있다고요? 손익 거래. 손익 거래라는 것은 자, 차변, 대변 어느 한 변이라는 얘기는 차변이나 대변에 어느 한 변에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
혹은 비용이 한쪽에 나오면 이걸 손익거래라 얘기해요. 차별과 대별을 봤을 때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어느 한쪽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라 부른다? 손익거래. 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혼합거래가 뭐 있습니까? 혼합거래는 뭘 갖고 혼합거래를 하느냐? 위에 있는 무슨 거래와 한꺼번에 교환거래도 있고 플러스 뭐도 있다고요? 손익거래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혼합거래라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이론상 이렇다는 내용이에요. 이렇다는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O냐 X냐 거래가 맞냐 아니냐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OX XX 담보로 제공했다 해서 소유권에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X입니다. 두 번째 현금 5만 원을 분실했습니다. 예, 얘는 O예요. O. 현금을 분실했어요. 그만큼 현금의 자산이 감소한 거 맞습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O. 세 번째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방송국에 기탁하였다. 요거 O입니다. 하겠으니까 당연히 돈이 나갔겠죠, 그죠?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OX. O입니다. O. 업무용 컴퓨터를 샀으니까 업무용 컴퓨터는 뭐예요? 비품이라 했죠.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돈 안 줬죠. 미지급이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용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됐다. 이거 O입니다. 불나서 건물이 소실됐다니 건물이란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더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종업원을 채용했다. X입니다. X. 채용했는 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일곱 번째 기기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이거 O입니다. O.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이것도 역시 O로 볼 수 있다.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금방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5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이거 O예요. O. 이걸 말하겠다. 대손이라 해서 대손 돈 떼먹겠다. 아홉 번째 상품 2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거 O입니다. O.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의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의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열 번째 상품 60만 원의 매출 주문받았다. X입니다. X.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대충 이 내용을 보고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오늘 이제 거래가 발생한 거래가 맞는 것들만 가지고 뭘 한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정리하겠죠. 그 정리하는 과정은 뭘 하느냐? 분계라 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예. 자, 분계는 회계의 8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분계에는 뭘 생각하시냐?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 다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계정 과목들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수익, 비용, 상품 매출이 눈에 보입니까? 종업원의 급여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자본금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외상 매입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건 다 뭐라고요? 자산밖에 없어요. 자산 중에서 일부밖에 없어요. 일부. 그러면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제일 먼저 있는 거 뭐? 아니 제일 먼저 있는 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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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에서 돈은 뭐라 그래요? 현금. 현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현금. 보이잖아. 그죠? 돈은 눈에 보여요. 현금 눈에 보여요. 또 눈에 보이는 뭐 보일까요? 오케이. 뭐 이거 지금 나옵니다. 이제. 자, 보통 통상적으로 팔아먹는 물건 뭐예요? 상품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파는 게 서비스를 팔아요. 안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물건 눈에 보이죠. 상품 같은 게 보통 눈에 보입니다. 또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토지, 땅 눈에 보여요. 또 뭐 눈에 보인다?
건물 손에 잡을 수 있어. 맞습니까? 또 뭐라고요? 비품. 또 오케이. 차량 운반구. 요 정도입니다. 얘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얘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요. 그런데 얘들이 다 계정 과목이 뭐예요? 얘들 다 자산이에요. 현금, 상품,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얘들은 그거 다 뭐한다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얘들은 다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자산은 증가하면 어느 변? 차변. 증가하면 차변. 그러면 이런 것들이 편하게 생각하면 현금이 이렇게 생각해요. 현금이 들어오면 어느 변적일까요? 차변. 들어오면 차변. 현금이 나가면 오케이 대변. 이렇게 적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이게라 이게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적으면 돼요. 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적는 대신에 적고 난 뒤에 뭐 한다? 나머지 것들은 이유를 적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봐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봐요. 2번 문제. 뭐라고 적어놨어요? 현금 5만 원을 분실하였다. 현금 5만 원을 분실했대요. 자, 이걸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현금 5만 원을 분실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내 주머니에 나갔어. 나간 건 어느 변에? 나가면 대변에. 대변 뭐가 나왔다고요? 대변 현금 나왔다고. 대변 현금. 얼마? 5만 원 나갔어요. 차변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이 5만 원 분실된 거죠. 그럼 현금을 잃어버리면 뭘 할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금을 잃어버리면. 잡손실. 차변에 이걸 뭐로 쓴다고요? 잡손실을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 분개라 불러요. 분개.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해 놓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봐. 이 내용을 봐. 이번에 보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잡손실 5만 원 있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현금 5만 원 나갔네. 왜 나왔다고요? 잡손실 됐으니까 장사하고 상관없이 뭐 손해 받는 갑다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헷갈려요. 3번 한번 3번. 무료 토끼 성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방송국에 기탁하였다 했어요. 자, 물론 성금 안 내본 사람도 있겠지만 성금 내보시면 많잖아요. 그죠? 많이 돕고 살죠? 좋은 거예요. 자, 현금 20만 원을 방송국에 무료 토끼 성금으로 기탁했어요. 그럼 현금은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무료 토끼 성금을 설마 뺏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변에? 대변에. 뭐가 나가요? 대변 현금 나와요. 현금. 대변 현금 얼마 나가요? 오케이. 대변 현금 20만 원 나왔어. 그러면 뭘 줬는지, 현금을 왜 줬는지 생각하는 거죠. 뭐 준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부금이. 얼마? 2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분개해 놓으면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차에 기부금 20만 원, 대비 현금 20만 원. 현금 20만 원 나갔네? 왜 나갔다고요? 기부했네. 알아보는 거. 이게 분개예요. 이게 무지막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분개가. 근데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엄청나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는 김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 4번 문제. 자,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을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해야 되죠.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50만 원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외상으로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업무용 컴퓨터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걸 구입했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지. 들어오면 어느 배네? 차배네. 업무용 컴퓨터가 뭐라고요? 비품. 그럼 차배는 뭐가 증가한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다고. 얼마짜리? 50만 원짜리. 맞습니까? 50만 원. 사왔는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대. 뭐 했어요? 외상으로 했대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이란 말은 뭐일 때만, 상품일 때만 써요.
상품이 안에 물고 사고 돈 안 준 거야. 이때 뭐라 하더라? 뭐라 한다? 미지급금이래. 상품 사고 돈 안 주면 외상매입금인데 비품을 사고 돈 안 주기 때문에 얘는 대매 미지급 얼마? 5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회계할 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뭐 한다? 사업에 비품 샀네. 근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네. 알아보시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걸 뭐라 한다? 분계를 한다. 분계는 무지막지 중요해요. 회계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고와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나오는 여기 정보를 유용한 회계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 제공하는 데 있다. 맞습니까? 기록하는 과정이 분계인데 분계가 틀리면 뒤에 것도 어떻게 된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분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이 분계를 그냥 열심히 해볼 건데 이 분계는 이래요.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은 패스할래요. 가능해요. 뒤 가면 가능한데 이 단어는 절대 안 됩니다. 분계를 못한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육상을 배우려고 하면 육상 선수한테 걸음마를 못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걷지 못하겠어요. 못 걸었겠으니까 저 뛰는 거 할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분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부터는 분계하는 거를 엄청 열심히 한번 연습.